자, 교재는 548페이지 문제 6번입니다. 작년도 구급 검찰직 문제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본범이 절취한 차량이라는 점을 알면서 강도를 하기 위하여 차량을 운전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자, 이 차량은 절취된 차량이잖아요. 따라서 작물인 겁니다. 그래서 아직 폭행 협박은 없었기 때문에 강도 예비죄가 되고요. 작물 운반죄가 됩니다. 운전은 하나의 행위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상상적 경합이 됩니다. 받는다 X. 자, 대물변제 예약은 자기 사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배임죄가 되지를 않죠. 자, 3번입니다. 처에게 등기 명의를 신탁해 놓았다. 임차인을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누가? 피고인이. 피고인은 남편이죠. 자, 그 전포는 권리행사 방해죄의 객죄인 자기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쵸? 처이기 때문에, 즉 임차인은 제3자잖아요.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건물은 처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처가 소유자인 겁니다. 따라서 남편은 법적으로, 대외적으로 자기 물건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본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이기하는 과정이다. 즉 그 말은 아직 문서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찢어버렸다라고 했을 때 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문제 7번. 자, 옳은 것만을 골라라. 검찰 구급 문제인데요. 역시 이 정답은 1번이고, 자, 기억 동그라미, 니은 동그라미. 자, 이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계좌이체라는 부분이지만, 계좌이체했다는 부분이지만 자기 계좌입니다. 그쵸? 그리고 자신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겁니다. 인출할 때에는 권한 있는 자의 인출인 거죠. 계좌 이체했다는 부분은 컴사가 됩니다. 그래서 기업번처럼 컴사가 됩니다. 자, 자기 통장이다 보니까요. 권한 있는 자의 인출행위다 보니까 이 돈은 절도도 안 되고 사기도 되지를 않습니다. 마지막에 안 된다. 그래서 동그라미. 자, 이 물건은 재물이 아니기 때문에요. 작물로서가 성질이 유지가 되지 않죠. 작물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작물 취득이 되지 않는 거죠. 뭐밖에 안 돼요? 컴사밖에 안 되는 거죠. 8번입니다. 자, 경찰 문제입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답은 2번. 자, 니은 동그라미, 디귿 동그라미. 자, 기억번 풀었죠? 이게 니가 맞느냐? 네, 맞다고 하니 한 부분 사기죄가 된다고 했습니다. X. 자, 비트코인은 재산상 이익이라 했습니다. 자, 예금 형태로 보관하였다가 그 예금을 인출했다고 했을 때 작물로서의 성질이 유지가 되죠. 자, 1번. 주간에 들어가서 야간에 훔칩니다. 야주절이 됩니까? 안 되죠. 야주절이 되려면 주거 침입 절취가 모두 야간에 행해져야 됩니다. 자, 9번입니다. 자, 경대 편입 문제인데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3번. 자, 기억번 가죠. 자, 폭행 협박으로 재물을 탈취하면 강도가 되죠. 자, 피해자가 우연히 알지 못했다. 피해자가 알았느냐를 가지고 강도죄 여부를 따지진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폭행 협박으로 재물을 탈취하면 강도가 됩니다. 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 방법에 대해서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했다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사기죄가 됩니다. 자, 3번. 정보는 절도죄의 객체가 되지 않습니다. X. 자, 부동산에 대한 공갈자는 이전 등기를 받거나 인도받으면 기수가 됩니다. 서류 받았을 때는 미수에 된다는 것이 판례죠. 그래서 완료가 되는 것이 아니다. 맞습니다. 자, 일시 사용하거나 그와 같은 목적으로 건네받은 것은 작물 취득이 되지를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작물 보관죄가 된다고 했습니다. (10번) 갑니다. 자, 경찰 1차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답은 1번입니다.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동그라미. 자, 기억번입니다. 대물변제 예약은 타인 사무가 아니고 자기 사무라고 했습니다. 자, 횡령죄 여부는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가지고 따지죠. 그래서 한정된다는 지문은 맞습니다. 자, 소송사기인데요.
자, 소송사기. 자, 집행 절차를 개시 신청을 한 때, 그 다음 배당 신청을 한 때에 착수가 있다고 봅니다. 자, 이 질문도 많이 나왔어요. 자, 횡령죄는 타인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주체라 했는데, 타인 재물에 속한다면 구체적으로 누구 소유인지는 상관없어요. 무조건 타인 재물이면 되는 거예요. 자, 침해 행정 영역이라 했는데 이것은 사기죄의 보법이긴 재산권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사기죄가 성립을 할 여지는 없다고 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을 기망했을 때. 그래서 그 뭐였죠? 토지 전용 그거였죠? 그 부분입니다. 자, 11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경찰 1차 문제인데 정답은 3번입니다. 비트코인은 객체가 재산상 이익이라 했습니다. 쇼핑백 아시죠? 이건 자기가 잃어버린 돈을 가져왔기 때문에 자기 물건 갖고 온 겁니다. 타인 물건이 아니고. 그래서 공갈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위 돈은 타인 갑의 재물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공갈죄 X. 자, 이익은 외견상 이득을 얻을 수 있을 만한 관계이면 족하다. 관계만으로는 인정할 수 있죠. 이것을 경제적 재산설이라고 해요. 자, 배임죄는 위헌범이기 때문에요. 자, 위헌을 초래하면 기수가 됩니다. 자, 12번. 경찰 1차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냈습니다. 정답은 2번이죠. 자, 특수할 때 그 흉기는 이에 준할 정도이면 족하죠. 자, 2번. 절도범이 범행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했을 때 그 주거침입은 절도죄의 흡수가 되지 않고 별죄의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그쵸? 그쵸? 그래서 이제 절도 따로 주거침입 따로 경합범이 됩니다. 상상적이 아니고요. 실체적입니다. 자, 다시 읽어볼게요. 야간 주거침입 절도 331조 1항의 특수절도 같은 경우는 흡수가 되죠. 근데 그걸 제외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왜 제외합니까? 그때는 주거침입 자체가 구성요건 요소이기 때문에 흡수가 합쳐버려요. 법조문 이 하나만으로. 그러나 그 외의 것은 경합범입니다. 3번. 자, A를 폭행하고 도주했다고 했을 때 준강도가 되지를 않죠. 왜냐하면 준강도의 주체인 절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주체가 절도인데 지금 절도죄의 구성요건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준강도가 되지를 않는다. 자, 소유자의 이익을 위해서 처분했다면 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13번. 간법 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동그라미. 자, 기역번. 신부 측 추구의무 사건 아시죠? 추구금을 교부하자 가져갔다고 했을 때 절도가 된다. 그쵸? 왜냐하면 이 돈은 내 거가 아니고 내가 점유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즉 이 돈은 신부 측이 점유하고 있는 것이다. 돈도 신부 측 것이니까요. 타인 소유 타인 점유를 가져왔기 때문에 절도가 됩니다. 손잡이를 잡아당겼다는 것은 착수가 되죠.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처분권을 획득하는 것을 말한다. 맞고요. 자, 그래서 이제 또 고의는 행위 당시, 취득 당시입니다. 취득 당시에 알았을 때 고의가 되기 때문에 작물취득죄가 됩니다. 자, 디귿번은 총론 시간에 나오죠. 한탕하자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음모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집행면탈죄는 위헌범이라서 결과가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이득을 취해야지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14번 경제의 편의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답은 3번입니다. 자꾸 나오네요. 비트코인은 이익이라 했습니다. 자, 자신이 예금 계좌로 돈을 이체받았다. 그 인출했다고 했을 때 이것은 작물죄가 안 된, 절도가 안 되고 사기도 안 된다고 했죠. 결국 이것은 작물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작물이 안 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는 작물 취득이 되지 않는 거죠. 통장 갖고 나왔습니다. 다 빼먹고 껍데기만 갖다 놨습니다. 통장 자체에 대한 절도가 된다는 겁니다. 영득의사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절도가 됩니다.
자, 강도하고 도주하다가 지금 경찰관이 뒤따라오자 지금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한 거예요. 자,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한 이 부분은 강도의 기회에 발생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직 강도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강도의 기회에 발생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강도상해죄 기수가 됩니다. 쇼핑백 사건 말씀드렸습니다. 공갈죄가 되지를 않는 거죠. 15번입니다. 법행 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답은 3번입니다. 자, 기억 동그라미, 디귿 동그라미, 리을 동그라미죠. 자, 기억번은 저도 처음 보는 건데 처음 난 거예요. 자, 혹시 모르기 때문에 읽어봅니다. 자, 게임물 자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게임물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물의 운영 방식을 그와 첨부된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변경해서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도 밑에 게임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기 다른 내용이죠. 다른 내용.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하는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 라고 봐서 처벌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처벌했기 때문에요. 이거로 간주해서 처벌했기 때문에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판례는 죄형법정주의에 적용될 수 있는 판례다라고 보는 것인데 처음 나왔습니다. 자, 사기 도박은 사기죄로 보죠. 도박죄로 보지 않고요. 그래서 상경이 성립을 하지 않습니다. 자, 성관계 목적이라 할지라도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들어갔다면 피해자 승낙받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주거침입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 리을번. 자, 대문 앞에 주차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 차 때문에 내부 주차장에 출입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정상적으로 용법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때는 강요죄가 되지를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미음번. 수인 피해자입니다. 각각의 개망행위를 했습니다. 각각 재물을 편취했습니다. 그러면 포괄일죄입니까? 경합범입니까? 경합범이 되는 거죠. 경합범이 됩니다. 포괄일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경합범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설령 범위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합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5억 이상이면 특경가법이 적용되는 건 맞아요. 5억 이상이면 적용되는 건 맞는데 이걸 합산하는 것이 아니다. 경합범이라서 그 뜻입니다. 그래서 해설 가보면 다수, 각각, 각각 이랬을 때 피해법익은 독립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별로 사기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줄 가볼게요. 특경가법에서 말하는 이득액은 여기 단일범죄 또는 포괄일죄 1대에만 단일범죄나 포괄일죄 1대에만 특경가법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경합범일 때에는 그 이득액의 합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죠. 두 번째 줄 끝에 부분이기 때문에 이 특경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각각의 죄가 되긴 되는데 그 각각이 이제 5억이 넘으면 적용되겠죠. 근데 각각이 이제 5억이 안 되고 합치면 5억이 된다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 부분은 합쳐서 5억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합쳐서 5억이 됐냐 안 되었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5억짜리는 단순일죄, 포괄일죄의 이득의 합산액을 말한다. 이런 거죠. 경합범이 아니고.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16번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답은 2번입니다. 자, 니은 동그라미, 리을 동그라미, 미음 동그라미. 자, 금감원장이죠. 금감원장. 금감원장은 공무원입니까? 아닙니까? 공무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문서가 아니고 공문서입니다. XX. 2번. 송금 2번. 승소 확정 판결 받으면 기수가 되죠. 기수가 된다. 자, 3번. 송금 이체받으면 기수가 됩니다. 자, 그 후에 인출했다 하여 새로운 법익 침해가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별도로 횡령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법익 침해가 없죠. 그렇죠? 자, 리을번입니다. 자, 제3자에는 위임한, 사무처리 위임한 타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압류 후 풀었죠? 가압류 후 같은 경우에 면탈죄가 되지를 않는다고 했습니다.
17번 해경 문제입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답은 4번입니다. 원래 해경 같은 경우 표절한 문제가 많아서 쓰레기 문제가 많았는데 가끔씩 좋은 문제도 나옵니다. 그런 것을 이제 잘 골라놔야 됩니다. 자, 사례 보면 이게 다 풀었던 거예요. 우리가 저 앞에서 다 풀었던 거 내용이다. 제가 그 노트에서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여기서 을은 갑의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럼 뭐죠? 계좌번호를 건네주었다고 했을 때 사기죄의 공범이 됩니다. 이 부분이 사기의 공범이 된다. 자, 그리고 이제 돈이 들어왔죠?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보관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 돈을 인출하게 되는데 이것은 뭐가 되는지 절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니 절도가 아니고 횡령이 안 되죠. 이 부분은 알았다는 부분 때문에. 그래서 사기죄 이 정범에게도 횡령이 되지 않고 피해자에게도 횡령이 되지 않죠. 설명은 앞에서 다 드렸기 때문에 지금 설명 안 합니다. 자, 을은 갑에 대하여 횡령죄 안 된다 했어요. 사기 방조 알았다고 했으니까요. 방조죄도 되겠죠? 여기도 방조죄도 됩니다. 작물취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자, 왜 작물이 안 돼요? 자기 통장이니까. 자기 통장에서 빼낸 돈은 작물이 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자, 사기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횡령죄 안 된다고요. 알았다 했기 때문에. 몰랐을 때 피해자에 대해서 횡령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 잘 보셔야 돼요. 자, 사기죄의 방조가 아니라면 그 말은 몰랐다는 거지. 알았다는 것이 아니고 몰랐다. 몰랐을 때는 이제 피해자에 대해서는 횡령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피해자에 대해서는. 그렇죠? 다만 여기서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사기죄의 정범에게는 여전히 역시 횡령죄가 되질 않아요. 그 점을 조심하시고 필기해 드릴까요? 사기죄의 정범이 누구지? 계획한 갑이네요. 갑에게는 횡령죄가 되지를 않는다. 오로지 몰랐을 때는 피해자에 대해서만 횡령죄가 됩니다. 18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3번입니다. 자, 디귿 동그라미, 리을 동그라미. 그치, 농지주 보존 부담금이었어요. 침해 행정일 때 사기죄가 되질 않는다 했습니다. 세금 문제다 보니까, 이 세금이잖아, 세금. 세금이다 보니까 국가적 법익이나 사회적 법익이 되는 거예요. 사기죄가 안 됩니다. 종업원 공갈죄할 때 풀었죠. 종업원은 주류에 대한 처분권이 있습니다. 사실상의 처분권. 그래서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거죠. X. 자, 채권 양도 담보계약은 양도담보죠. 이 양도담보는 자기 사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배임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의 처분권 획득을 말하죠. 그래서 일시 보고수를 받고 일시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취득으로 볼 수 없다. 보관죄만 될 뿐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19번. 법행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답은 5번이네요.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음, 동그라미 치시고. 자, 수부장권 나왔죠? 수부장권. 자, 수부장권 이전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딴 놈에게 팔아 처분했다 할지라도 배임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전할 의무는 자기 사무입니다. 뭐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나 보죠? 그러니까 소송 제기한 거지. 왜 나한테 안 팔고 저쪽에서 팔았나 이런 얘기네요. 자, 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지입회사에게서 명의를 신탁하고 위임했을 때 그 지입회사 운영자는 지입차주와의 관계에서 타인 사무처리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지입회사가 이 차량 팔아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 차주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 책임을 집니다. 자, 디귿번. 징역형에는 절도죄의 습벽이 인정되어 가중처벌되는 이 상습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포함되느냐. 이 징역형 특가법에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이거 지울게요. 자, 특가법이죠. 특가법 제5조 4가 있습니다. 거기 5항 1호에 징역형이라는 부분에는 상습절도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렇게 숙지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자, 1심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면 기수가 됩니다. 기수. 뭐 대법원까지 가야 기수가 되는 게 아니라 1심 판결이 확정되면 유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거기서 기수가 됩니다. 유무죄 판결이 아니고 편취할 목적인데 그 사기죄가 확정되면 기수가 되는 거겠죠. 무죄가 확정되면 기수가 되는 게 아니고 사기죄가 확정되었을 때 기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 이후에 뭐 항소심에서 청구 기각되었다 하더라도 그건 기수 이후 문제잖아요. 이미 기수가 됐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자, 상관모욕죄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상관에는 반드시 뭐 한참 위 상감이 아니죠. 뭐 장교급이 아니잖아, 그렇지? 뭐 대위, 뭐 소위, 중위, 대위, 뭐 대령, 별자리가 아니고 같은 분대장, 분대원 사이라 하더라도 모두 병이라 하더라도 상관모욕죄가 될 수 있는 거죠. 군기가 빠져가지고 상관이 뭐지? 고참이 약간 띨 해도 뭐 상관이 되는데 생략하겠습니다. 이하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옳은 것을 모두 몇 개인가? 답은 3번입니다. 자, 기억, 니은, 리을 동그라미. 자, 기억번. 재물 교부 문제인데요. 자, 재물이 범인의 사실상 지배 아래 들어갔다면 들어가서 자유로운 처분에 놓이지 않았네요. 자, 놓이지 않았으니까 놔두고 여전히 피해자 지배 아래에 있다.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지배 아래에 있다라고 보면 처분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이 피해자 지배 범위를 떠나야 돼요. 떠났을 때에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보는 거죠. 여전히 지배 아래에 있는 거라면 처분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자,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큰 손실을 입게 하겠다라고 돈을 뜯어내죠. 그래서 그랬다면 뭐를 본다? 공갈죄가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보이스피싱 조직원 을에게 자기 통장을 양도하는데요. 자, 을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그 계좌에 송금된 돈을 인출했다고 했을 때 누가? 갑이. 그때는 을에 대하여, 을이 누구죠? 사기꾼이죠. 사기꾼에 대하여 횡령죄가 되는 것이냐? 안 된다고 했어요. 그렇지? 이걸 알고 주었던 모르고 주었던 이 사기꾼에게는, 조직원에게는 횡령죄가 되지를 않는다. 그렇지만 피해자에 대해서는 알고 주었는지 모르고 주었는지에 따라서 횡령죄 여부가 달라집니다. 자, 임무위배하는 행위로서 제3자로 하여금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면 그로 인해서 국가에게 손을 끼치잖아요. 누가? 공무원이. 그러면 배임죄가 될 수 있습니다. 꼭 국가가 아닌 일반인이 손해를 봐야 배임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국가에게 손을 끼치면 업무상 배임죄로 이제 처벌됩니다. 국가라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는 거죠. 21번입니다. 자, 경찰 2차 문제인데요. 바르게 된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2번. 자, 기억, 니은, 리을 동그라미. 자, 기억번의 사실혼 관계네요. 근데 증여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갑만이 이를 운행 관리해 왔다는 말은 갑이 소유자이고 갑이 점유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를 임의로 운전해 갔기 때문에 절도가 됩니다. 자, 신병 확보가 확실하지 아니한 단계에서 지금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혔다고 했을 때 이것을 절도의 기회에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강도상해죄가 됩니다. 갑과 신탁금지 약정을 체결했는데 A은행에 알리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그랬을 때 A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요. 그럼 A은행에 대해서 사기죄가 될 수 있을까? 됩니까? 안 됩니까? 자, 갑과 신탁금지 약정을 체결했다는 이것을 A은행에게 알려야 하나요? 알리지 않아도 되나요? 이거 알릴 필요 없어요. 알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걸 알리지 아니하였다 하여 사기죄로 갈 것은 아니다는 거죠. A은행의 사기죄가 된다라는 말은
내가 돈을 빌렸고 돈을 갚지 못하면 사기죄가 되는 거예요. 그걸 사기죄로 보는 거지 뭐 굳이 이런 것까지 시시콜콜하게 알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판례도 그렇게 보고 있죠. 예, 밑에 보면 법률상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에 하등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유까지 굳이 콜콜하게 이런 것까지 알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치? 그게 뭐냐? 요게 갑과 신탁금지 약정을 체결한 사실 이겁니다. 이거 굳이 알 필요 없다는 거죠. 자리 1번입니다. 공급을 한 사실이 없는데 공급했다라고 그걸 전제로 하여 지금 소송을 제기한 거죠. 그쵸? 소송 제기면 뭐죠? 소송 제기면 허위 사실이잖아. 허위로 작성된 것인데 이것을 근거로 하여 지금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 자체가 착수입니다. 착수. 사기죄 착수. 취하했다는 말은 착수 이후 문제니까요. 착수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사기죄 미수가 됩니다. 자, 조직원평 또 나왔네요. 자, 인출했다고 했을 때 이 둘이 공범입니다. 공범이 지금 갑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조직원 병에게 준 겁니다. 그랬을 때 이 갑불은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는 말은 그치? 갑을에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병에 대하여 병이 누구죠? 이 친구죠. 이 친구. 병에 대해서 횡령죄가 되지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요. 그쵸? 이 조직원에게는 횡령죄가 되질 않아요. 피해자라면 모를까?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바르게 연결된 것은 검찰 7급 문제네요. 정답은 4번. 다 틀렸네요. 자, 기억번 갑니다. 그렇지. 인식하지 못했냐, 인식했냐, 인식하지 못했다고 했네요. 그러면 사기죄의 공범은 아니네요. 자, 마지막 줄 인출했다고 했습니다. 갑에게 사기죄 방조는 되지 않지만, 그치? 방금 읽었지? 되지 않지만, 을이 누군가요? 을이 사기죄의 정범인지 피해자인지 보셔야 돼요. 조직원 을이니까 사기죄 정범에게 준 거죠? 횡령죄 되지 않습니다. X. 피해자에게는 횡령죄 됩니다. 피해자 누군가? 여기 A네요. 그러면 피해자 A에게는 횡령죄 된다고 써놓으시면 됩니다. 자, 2번 갑니다. 자, 성명불상자에게 대표차를 매각하였다. 을에게 고의가 없어서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건 많이 봤지? 을에게 고의가 없어서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지 않는다면 그가 가담한 자에게도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지를 않는 거죠. 자, 디귿번. 자, 압류되어 급여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새로운 계좌를 틉니다. 그래서 그 계좌로 돈을 받은 것은 본죄가 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자, 리을번. 자, 보관하다가 갑에게 그 차량 보관을 위임하였다. 제가 말씀드렸지? 차주가 직원 하나를 더 둔다니까요. 그치? 그랬다면 그 갑이 집 차량을 차주 허락 없이 처분했다면 차주 누구? 회사 아니지? 그치? 그 직원입니다. 직원. 그 직원에게는 횡령죄가 된다는 것이 판례죠. X. 제가 이 부분을 회사를 보았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 직원이 차량을 차주 허락 없이 처분했다고 했을 때 그 직원에게는 횡령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누구에 대한 횡령죄를 말하는 겁니까? 회사에 대한 횡령죄가 된다. 그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재산죄를 모두 마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사회적 법칙으로 넘어갑니다.